오늘 서핑 영상 리뷰는 SUP 서핑입니다. 스탠드업 서핑, 라운하우스, 슬링샷, 컷백, 블루, 어, 블루존 서 아마 하와이 기반인 것 같아요. 블루존 서 유명한데, 브랜드도 있고, 모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블루존에서 SUP 그 서핑 보드를 하나 직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음, 어쨌든, 블루존 섭에서 그 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운하우스 컵백 또는 슬링샷 컵백이라고 합니다. 슬링샷의 의미가 뭐 새총 뭐 이런 것 같은데, 라운하우스. 어쨌든, 아, 패들보드 서핑과 그냥 서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은, 패들보드 서핑은 주로 서서 파도를 잡는다라는 것이고, 서핑은 패들링 하면서 엎드려서 파도를 잡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냐? 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사람이 서야 되니까 부력이 아마 조금 더 패들보드 서핑은 부력이 좀 크다. 라는 점.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안정적이고, 단점은 부력이 클수록 뭔가 좀 스릴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가벼울수록 스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숏보딩에서도 라운드하우스 컵백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보통 뭐 하빙, 컵백, 탑턴, 버텀턴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라운드하우스 컵백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슬링샷 컵백도 그렇고 나중에 조금 더 리뷰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은 퍼포먼스를 위한 가장 기본은 속도다. 속도를 냈을 때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뭐 터닝이든 방향 전환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충분히 낸 상태에서 라운드 컷백, 슬릭샷 컷백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파도를 탈 때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파도의 좋은 파도는 파도의 길이 난다. 좋은 파도는 파도의 길이 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 피크에서 예를 들어서 그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제 파도가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주로 이제 어, 곧부리 클립 지역에서는 한쪽으로 그 길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리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렇고 왜냐하면 파도가 들어오는 방향과 그 육지와 맞닿아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만 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다. 양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인업에서 어떤 식으로 서퍼들이 서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조율을 맞출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파도를 탔는데 뭐 거리는 뭐 한 50m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서로 마주보는 쪽으로 라이딩을 한다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타는 게 유리하다. 뻔 서핑을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파워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파워존은 뭐냐면 파도가 빵 하고 부딪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배럴을 타고 있는 비해서 그 배럴 안쪽에 이제 계속 파워존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그 속도가 나면은 파워존 파도가 부딪히는 것보다가
서퍼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먼저 가는 거를 그대로 가는다 그러면 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초보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초보 또는 중급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기술을 좀 걸어서 파워존으로 앞질러 갔다가 다시 파워존으로 백해서 그 파워를 한 번 더 이용하면서 서핑하는 거. 거기서 이제 기술이 나오는데 이제 그 기술이 뭐 카빙이나 컵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빠른 회전을 통해서 다시 백해서 엔트리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약간 팔자 형태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팔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그 보통 그 고바위 길이를 보면은 길이 구불구불해서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경사각을 둬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이곳을 몇 차례 반복하면 훌륭한 기술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파도가 좋다면 많으면 뭐 3회 이상도 가능한 거죠. 파도가 세다 그러면은 뭐 최소 1회, 2회 뭐 이렇게 가는 거고 3회 정도가 보통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면. 파도가 가파르게 솟거나 터지는 구간, 스팁 섹션, 배럴링 구간에서는 이런 컵백은 잘 안 맞는다. 리핑이나 짧고 빠른 컵백이 더 어울린다. 짧고 빠른 컵백하고 슬링샷 컵백은 다르다. 라운하우스 컵백이라는 게 아마도 카빙에 거의 가까운 기술 같아요. 보통 턴. 보통 턴은 이제 결국에는 음, 회전을 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니까 버텀 턴을 해야 되는데 그 버텀 턴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한다. 모두의 각도를 좀 더 바깥쪽, 숄더 방향으로 넓게 잡고 뒷발에 가해진 압력을 줄이며 레일이 작동을 약하게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숄더 방향으로 나가는 선을 그려야 한다. 파도가 두꺼운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턴하면 파도 뒤로 밀려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쓰는 다 어, 파도의 그 성태에 따라서 어, 보드를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파도 읽기 턴지. 파도를 잘 읽어야 된다. 파도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도는 리프팅이 되는 거다. 밀려오는 게 아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파도에서 더 여유롭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어, 파도가 어떤 타이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파도의 특성이 결정이 된다. 한참 그 타이딩이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파도가 좀 더 강하게 리프팅이 된다. 근데 만약에 거의 만주 상황이라면 리프팅이 좀 부드럽게 되고 강하진 않다. 패들 전환, 힙 회전. 패들보드 서핑을 할 때 패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1차적으로 일반 서핑은 패들링해서 그 보드의 추진력을 얻고 거기서 테이크오프를 하는 건데, 이제 패들보드 서핑은 패들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패들링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활용한 어떤 속도를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거고, 터닝 할 때도 패드를 이용해서 터닝을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패들링 자체는 패들은 속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드 컨트롤하는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을 할 적에 우리가 보통 서핑을 다 마치고 나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백할 수 있는 거의 열쇠는 바로 패들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서핑을 다 마치고 내가 다시 나가려고 하면은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도가 다음 파도가 오고 이랬을 때 파도를 넘어가는 때에 몸의 밸런스나 코어가 이제 아주 강하지 않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을 패들로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패들로 내 몸에 쉽게 말하면 넘어질 수 있는 힘이 더 파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컸을 때 그 밀어버리는 파도가 밀어버리는 힘을 쉽게 말하면 지렛대 원리처럼 패들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게를 세워놓으면 지렛대를 세워놓으면 안 넘어지듯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패들이 없으면은 100% 넘어졌는데 내가 패들을 활용해서 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턴을 해서 다시 리엔트리를 할 수 있다. 그런 훈련을 하면 좀 더 깔끔한 패들보드 서핑을 즐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물에 빠지지도 않고 서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패들보드 서핑은. 물론 보드의 부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쉽거나 어렵거나 할 수 있는데 머리와 눈은 왼쪽 어깨 너머로 바라봅니다. 몸이 시선이 가는 방향을 따라봅니다. 지금 서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머리만 움직이는 서퍼들이 많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서퍼들이 많아요. 이건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어깨가 그 보드에 나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나쁘다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내는 데나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시선 기준으로 따지면은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 가슴까지도 움직여서 자세를 잡고 그 방향성을 더 넓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탠스를 했는데 엉덩이가 보드와 나란히 있느냐 아니면은 보드에 그냥 보드와 수직으로 있느냐 보드와 수직 나란히 예, 수직으로 있느냐 그러면은 수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란히 가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더 쪼이려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스타팅을 보드와 나란히 했어요. 막 달리기 하듯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방향을 갖다가 나사를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 발만 살짝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테이크오프 했을 때 가능하면 내가 보드와 나란히 마치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듯이 서핑을 하는 것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몸은 시선이 가는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며 패드를 지지대로 활용한다. 이 패들 전환은 상체와 하천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포인트. 레일 작동 및 슬링샷 전개. 앞발을 보드 중심에 위치하고 뒷발을 레일 안쪽에 압력을 주며 패들은 보드의 역할을 하며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턴의 정점에 도달하면 뒷발로 강하게 눌러주며 골반을 회전시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준다. 파도의 힘물, 화이트 워터를 타고 나올 때 다시 패드를 전환하여 다음 기술을 준비한다. 역시 터닝의 모멘텀은 피벗 턴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피벗 턴을 많이 연습을 해서 터닝의 모멘텀을 더 주는 것이 훨씬 좋다. 골반을 회전시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준다. 회전력을 더 주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터닝이 된다. 피벗 턴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내가 뒷발을 이용해서 또는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두면서 결국에는 보드가 크면 클수록 보드의 노즈 부분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작으면 안 들려도 그냥 휙휙 돌아갈 수 있는데 얘가 롱보드거나 아니면 숏보드 계열이라도 부력이 크거나 길면 일단은 피벗턴 형태로 앞을 들어서 회전을 해줘야
회전이 되지. 만약에 노즈가 안 들린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 하기도 어렵지만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돌리다 보면 몸에 힘을 넘어주게 되면은 무릎, 허리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게 돼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쉽게 터닝하는 방법은 노즐을 들어주는 방법이고 노즐을 들어주는 방법은 적어도 이제 보드를 좀 큰 걸 산다 그러면은 피벗 턴을 하는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롱보드 같은 경우도 드랍 리턴을 한다거나 할 때 대부분 뒤에서 눌러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노즈가 들립니다. 보너스. 패들 전환 없이 수행하는 변형 퍼펙. 이번에는 패들을 전환하지 않고 같은 기술을 실행해 봅니다. 기초 기술을 더욱 정직하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 패들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일 작동과 자세 유지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도 정말 좋아합니다. 패들 없이도 타고 레일을 타고 회전하는 느낌은 직접적이고 기능감도 좋습니다. 이 기술이 재미있는 이유, 슬링샷 커플은 단순히 멋있는 기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 속도를 조절하며 파도의 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고, 몸의 회전과 압력으로 생기는 일종의 지포스 느낌, 짜릿함이 있고, 평평하고 쾌한 파도에서 정말 유용하다. 이 서핑에서 속도를 내고 기술을 구현한다라는 거는 약간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없이는 사실은 기술이 잘 구현이 안 된다. 이게 의도를 계속 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발리에 가면 로컬 서퍼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면서 서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따라하기 서핑을 하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하지만 처음 서핑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초적인 자세부터 프로 수준이나 전문가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 뭐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따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은 의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그 서핑 존, 예를 들어 어떤 서핑 스팟이라도 훌륭한 서퍼가 있는 지역에 가면 대다수의 서퍼들이 그 서퍼를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 서핑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서핑 스팟일수록 진짜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곧 오랫동안 서핑을 하면서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다 평준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또 군계 일학이 나와서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런 과정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중요하다. 몇 년간 말리포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제법 서핑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서핑 실력이 그러니까 평준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그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훌륭한 서퍼들이 말리포에서 서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반인들한테는 초보 서퍼나 중급 서퍼, 그다음에 서핑을 취미로 막 갖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 물론 관심을 가질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관심을 안 가지면은 쉽지는 않다. 음, 헤드를 전환하는 버전이든 전환하지 않은 변형 버전이든 슬링 차트백은 서퍼라면 꼭 익혀야 할 필수 기술입니다. 이 정도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